결국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죠. 제가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하면서 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박사 과정 수료 이후에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발표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태국에 돌아오고 나서 바로 6월 13일이죠. 6월 13일에 계명대에서 대학인의 역사 읽기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7월 10일에 사회경제사와 관련된 이전 그런 강좌도 듣고 약간 세미나도 같이 하는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두 발표를 하고 약간 느낀 점이라든가 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약간 소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쭉 보고 또 얘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사실 무슨 말인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얘기하려면 이 질문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았었어요. 지금 진로는 당연히 제가 역사학자 지망생이잖아요. 역사학자로서 계속해서 할 건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뭔가 정체성을 하나 또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끔씩 좀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좀 재미없을까봐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권우설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이 자아, 이해, 그 다음에 용기라는 그런 단계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많고, 사회주의산 제도 때문에 없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된다. 우리는 무산자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부모님께 선언을 해요.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이거 완전 약간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계속 못 사는 이유는 사회재산 때문이고,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무산자의 세상에 와야 된다. 실제로 자기는 그런 되게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조선공산당에도 입당을 하고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60만 세 운동이라 현대에 알려진 사건의 최초 계획자가 되는 거죠. 지금 고려대에 와 있습니다. 고생이 많네. 인정. 지금 유튜브 찍고 있긴 한데 지금 말할 기운이 없어요. 와중에 찍고 계시. 네, 지금 이렇게 워크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강연을 아침부터 지금 한 저녁이 아니지, 낮 5시, 오후 5시 반까지 이렇게 내리들었는데 피곤한 것도 사실이네요. 에서 연구하신 선생님께서 근대 운동세대 평가를 이제 하고 계셨죠. 그래서 1862년 농평쟁에 대해서 이제 공건 정부를 비판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1894년에 동학농민 전쟁 같은 경우는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근대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지역대 역관계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도층, 그러니까 제지사족과 그 향촌 운영을 하는 지배층들, 이러한 세력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시공간과 그 지역의 이제 사회 연동 과정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박사 논문을 조금 더 확정하는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주제가 바로 20세기 초 한반도 내 사회민주주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독립운동은 정치 세력의 목표 달성 수단의 성격이 강했고, 독립지향 정치 세력 상호 간의 대립과 견제, 심지어 입장 변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천황 대권을 전제하는 권력지향, 이제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하는 권력지향, 이 두 세력이 서로 격돌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공산주의 운동은 다 지하화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는지를 조금 더 재검토해보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영상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발표를 했던 영상들의 원본도 조금만 가공을 해가지고 약간 풀 버전을 또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의 발표를 하면서 이게 느꼈던 점들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모두 수료했고 시험 이제 외국어 시험이라든가 이제 그 졸업 시험만 다 치고 패스하게 되면은 논문만 쓰면 되죠. 또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공계랑은 다르게 인문대 특히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이 이제 2, 3년 내로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실험 같은 걸 할 수 없는 옛날에 만들어졌던 이제 사료들이라든가 뭐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과거를 재현하고 학술적 영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학술분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결과를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학문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 박사 논문 작성이 좀 늦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보통 그 박사 논문 쓰는데 10년은 걸린다라는 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은 아마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그 케이스들 좀 평균 내거나 이건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그 6년 중에서 2년은 이제 코스워크 그러니까 이제 과정 대학원 가서 수업 듣는 거 2년을 빼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있고 그러면 사실 그 4, 5년 동안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 사실 그 학술 활동이라는 게 연구만 해서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밖에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찾아보면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한데 또 그런 것들도 보면 또 경쟁률이 좀 세기도 하고요. 박사 과정 수료를 하고 나서는 이제 또 강사로 이제 바로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경쟁을 또 모든 연구자들이 안정된 소득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긴 합니다, 이따가. 사실 학술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의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이제 약간 먹고 사는 문제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죠.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그 박사과정 수료할 나이쯤 되면은 보통 이제 빠르면 20대 후반이고 조금 늦으면 30대 후반쯤, 중후반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박사과정쯤 됐으면은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이제 내가 뭔가 이 길을 모두 접고 아예 다른 길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공부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좀 아깝기도 하고 또 학술적으로 아무것도 안 이룬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눈에 밟히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살려서 뭔가를 해야 돈을 좀 벌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의 발표를 했을 때 제 진로, 그러니까 커리어, 경력에 대한 미래,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미래가 동시에 들긴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다. 왜냐면은,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K 연구단이 있어서 8학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정도는 이제 BK 참여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등록이 된다면은 그 달마다 이제 돈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학술적인 활동을 좀 해서 실적을 낸다면은 그 달마다 들어오는 돈에 인센티브가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학술 역량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BK 연구단인데 두 번째 발표가 약간 그런 케이스죠. 사회경제사 연구자들이라든가 경제학 전공하는 이제 연구자들과 이제 연결도 시킴으로써 이제 식견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고 BK 연구단에서 또 이제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발표랑은 좀 궤가 다른 발표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는 대중 강연에 가깝죠. 대중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이미 연구된 거를 어떻게 또 재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밌고 의미있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또 잘 되면은 어디든지 이제 강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까? 이거를 제가 좀 겪고 지금 드는 생각은, 단순히 학자들이나 학계에 국한되지 않고 학술 성과 중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좀 더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걸 잘 또 재밌게 풀어내가지고 대중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아마 진로를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무슨 연구원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기회고, 또 제 학술적인 역량과 이제 학계에서의 위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학술적인 커리어라든가 연구 지속의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진짜 실제로 또 직장을 가지지 않고 어디 소속되지 않더라도 약간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려면은 연구 성과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잘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달해주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죠. 제가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하면서 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걸 실제로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죠.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한결 좀 마음이 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멀리서나마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버텨내서 좋은 연구 결과와 좋은 인생 살아보도록 해봅시다. 네,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